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의 사회의 그 5번째 주제인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자아실현의 사회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개체의 생명력과 정체성 및 완전 기능 공동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자아실현의 사회라는 그런 주제로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의 생명력과 정체성 및 우주 자연의 완전 기능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완전 자아실현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사회도 우주에 속한 하나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완전 기능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지 먼저 공부해 놓은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개체의 생명력, 정체성 및 우주와 자연의 완전 기능 질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나 자연의 세계에 있는 그 개체들을 보면은 그 개체들은 각각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은 각각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바닷가의 모래는 바다와 육지를 지키는 그런 지킴이를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으며, 또한 육지 흙이 바다로 쓸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은 태양계의 핵이며 태양계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우리가 소나무 군락을 봅니다. 소나무는 대개 척박한 땅에 그 뿌리를 내리고, 소나무 군락들은 그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비옥한 땅이 되면은 그곳에 활엽수가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소나무는 다시 또 황폐한 땅을 찾아서 새로운 군락을 형성합니다. 소나무는 황폐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또 활엽수가 들어와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자연의 천이 현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이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생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어떤 식물은 응달진 곳을 살고 있고 어떤 식물은 양지 바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높은 곳에 살고 있고 어떤 식물들은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어떤 식물들은 비가 오면은 물을 빨아들이고 몸에 갖고 있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물을 밖으로 내므로써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자연의 생태계의 생존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존 공동체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의 개체들이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자연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각각 고유한 역할을 통해서 우주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의 개체들이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상생과 협력의 생존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종류의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주나 자연 속에서 생존 공동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개체들의 무엇이 이와 같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이 고유한 역할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정체성에 기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보면 소나무는 소나무로서 정체성이 있고 잔디는 잔디로 정체성이 있으며 태양은 태양으로서 지구는 지구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체성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이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성질을 우리는 정체성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그들은 고유 역할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생존 공동체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체성은 바로 어떤 우주와 자연 속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면서 선택된 것의 목적이라 합니다. 즉 따라서 가치는 바로 뭐냐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주나 자연의 개체의 정체성은 그들의 고유한 가치고 이러한 고유한 가치 또는 그 정체성이 바로 이들의 각각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주나 자연의 생태계의 개체들은 원래 그 정체성은 바로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로 정체성이 주어져 있고 태양은 태양으로 정체성이 이미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에 속하는 각각의 개체들은 그 주어진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러한 개체의 정체성은 이들의 고유한 가치이고 특성이며 이들은 바로 이 정체성은 바로 그들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특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체성은 어떤 가치를 갖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체성이 강한 사물이나 개체는 상황이 바뀌어도 그들 역할에는 변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경쟁하거나 서로를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체성을 가진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개체들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통해서 뭡니까?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가진 우주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햇빛입니다. 햇빛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7가지 가시광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가시광선은 우리 물리학에 보면은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7가지 가시광선이 바로 하나로 결합할 때 흰빛이 되지만 환경에 따라서 특정의 빛이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 파란색의 물체에 비춰지면 파란빛만 반사되고 나머지 빛은 이 물체에 흡수된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빛은 자신의 선택 기준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은 바로 뭡니까?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가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좀 전에 가치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면서 선택된 것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자연 속에 중에는 그 개체의 정체성과 가치가 있다. 바로 태양의 빛과 같이 자신의 선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선택 기준을 통해서 바로 우주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자연의 생태계는 다양한 개체들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와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5의 4절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그 정체성은 바로 생명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명력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명력은 스스로 변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력은 스스로 변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개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은 우주와 자연 속에 있는 개체의 정체성들은 바로 주어진 것이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고 특성이며 본질인데 이들은 바로 자신의 본질 즉 정체성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바로 정체성이 그 주도적 역할을 만들어낸다. 그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정체성은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우주와 자연의 개체의 정체성은 이들의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이 바로 자기 본질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진 개체들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이 있는 개체들은 바로 그 정체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전에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은 바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주와 자연 속에 속한 그 개체들의 이런 고유한 역할은 바로 이들의 정체성, 즉 생명력에 기인하고 이런 생명력, 즉 정체성은 바로 우주와 자연의 생동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주와 자연에 속한 그 개체들의 행동이나 그 상호작용은 파워의 다소 속성에 지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파워의 다소 속성과 그러면은 생명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를 이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개체에 지배된 이 파워의 다소 속성은 인간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의 속성이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활성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어떤 특정의 조건에서 활성화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한 우주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명력입니다. 즉 그걸 정리해 보면은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의 생명력은 바로 그들의 파워의 다소 속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은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스스로 변해서 다른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파워 속성을 활성화하고 그 정체성은 뭐냐? 파워의 다소 속성의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나 자연의 개체에 작용하는 그 파워의 속성은 그들의 정체성에 따른 기능적 선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체성은 또 바로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즉 생명력이 바로 그들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다소 속성을 활성화시키고 또 정체성은 바로 자신에게 작용할 파워 다소 속성의 작용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될 것이냐? 바로 우리는 좀 전에 설명한 것 같이 각자는 우주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개체들 각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유한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워의 다소 속성이 선택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파워 다소 속성의 작용 패턴의 기능적 선택이란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다소 속성의 패턴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역할을 위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파워의 다소 속성은 개체의 정체성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개체에 작용하는 패턴이 바로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선택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파워의 다섯 속성은 개체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자, 그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워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들의 자연의 파워 속성은 개체들의 행동 방향과 가치화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 방향은 바로 뭐냐면 개체의 역할 특성을 만들어내고, 가치화는 개체들의 결합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워의 다섯 속성은 바로 수직적 내지 수평적 결합을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수직적 내지는 수평적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를 창출하고, 즉 가치나 파워를 창출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하는 상황, 그건 바로 파워들 간의 결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워의 다섯 속성은 개체들의 역할 특성을 만들어내고 또 가치와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우주와 자연에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개체들은 완전 기능 결합을 통해서 바로 이들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적 순환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작은 파워는 큰 파워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또 큰 파워는 더 큰 파워의 순환 내에 순환합니다. 이런 순환이 바로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그림 5-1에 보시게 되면은 개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그 생명력이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파워의 다섯 속성은 뭐냐면은 개체의 행동 방향과 개체의 가치화를 유발합니다. 개체의 행동 방향은 개체의 행동 특성을 만들어내고 개체의 가치화는 결합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특성과 결합 능력 결합해서 개체를 완전 기능하게 하고 또 완전 결합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 기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개체들로 하여금 원래 그 특성에 맞게끔 자신의 역할을 우주와 자연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완전 결합은 무엇이냐면 완전 결합을 통해서, 즉 수직적 내지 수평적 결합을 통해서 우주와 자연으로 하여금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과 파워의 다섯 속성은 이들에 속한 개체들의 완전 기능과 완전 결합을 유발해서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이 풀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는 많은 그 별들이 자기의 순환 주기를 따라 순환하고 또 그들은 함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또 그들의 정체성과 또한 그들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에 작용해서 이와 같은 질서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존재 질서를 만들어낸 근본은 바로 뭐냐? 우주와 자연에 존재하는 그 생명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파워스는 패러다임에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우주에서와 자연은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엔트로피는 바로 무질서를 의미하는데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할 경우 생명력이 작용하지 않으며 파워의 다섯 속성은 잠재적 상태에 진입해서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이 유발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이 유발될 경우에 바로 우주와 자연의 생존 질서가 파괴되고 우주와 자연에 가지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주와 자연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엔트로피가 지나친 증가로 인해서 그들의 생존 질서가 파괴됐을 경우에 우주와 자연은
그 생존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바로 뭐냐면은 블랙홀이나 태풍과 같은 파워의 역할 변이를 의미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파워 역할 변이는 바로 우주와 자연의 무질서를 정화하고 새로운 파워 순환을 만들어내어 생존 질서를 회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와 자연 속에도 보면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생명력에 의해서 작용하지만 그러나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그 생명력이 작용할 수 없을 경우, 즉 우주나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를 정화하는 정화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에서 예를 들면 보면은 파워 역할 변이는 이들의 자기 정화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생명력과 파워의 다섯 속성과 파워 역할 변이와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우주와 자연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속에 그 자기 정화 기능이나 생명력이나 또는 결합이나 또는 그들의 상호작용은 바로 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와 같은 능력이나 기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자, 우주와 자연이 이와 같이 기능적인 선택을 통해서 파워의 다섯 속성의 기능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은 의지적으로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의 속성을 선택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인간에 대한 그 의지적 선택과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공부할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주와 자연의 그 존재 질서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